존 로크잔 라크 1632만 1704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계몽주의 사상가로 특히 인식론과 정치 철학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사상은 근대 철학과 서양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주요 사상으로는 경험주의와 자연권 이론이 있습니다. 1. 경험주의. 로크는 백지설을 주장하며 인간의 마음이 처음에는 아무런 지식도 없는 백지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지식이 경험과 감각을 통해 얻어진다고 보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데카르트의 선천적 관념에 반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는 방식에 중점을 둔 경험주의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2. 자연권과 사회계약. 정치 철학에서 로크는 자연권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로크에 따르면 인간은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받을 자연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 정보를 수립한다고 주장했으며 정치적 권위는 국민의 동의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사상은 입헌주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미국 독립선언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종교적 관용. 로크는 또한 종교적 관용을 강조하며 국가가 종교적 문제에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현대의 정교분리 원칙과도 연결되며 그는 종교적 자유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크의 주요 저서 정부론 2편 사회계약론과 자연권 이론을 담은 정치철학의 주요 저작입니다. 인간 오성론, 인간 지식의 본질과 기원에 대한 연구로 경험론적 인식론의 토대를 쌓은 저작입니다. 로크의 사상은 이후 데이비드 흉, 장자크 루소, 임마누엘 칸트와 같은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근대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상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1. 인간 오성론과 인식론. 로크의 인간 오성론은 근대 인식론에 중요한 기여를 한 저서로 인간 지식의 근원과 한계를 다룹니다. 로크는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만 지식을 얻는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 단순관념과 복합관념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단순관념 감각을 통해 얻는 기초적 지식으로 이를 통해 사람들은 세상의 여러 속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색깔, 냄새, 소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복합관념, 단순관념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잡한 개념들로 예를 들어 빵과 같은 사물에 대한 개념은 단순한 맛, 색, 모양과 같은 여러 관념이 결합하여 형성됩니다. 로크는 이와 같은 구분을 통해 인식의 본질을 분석하고 우리의 인식이 객관적 세계를 완벽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후일 데이비드 흉과 같은 경험주의자들의 회의주의적 접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 본질과 실제의 구분. 로크는 본질과 실제 개념을 구분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본질에 대해 관념을 가지고 있을 뿐 실제 자체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실제 개념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인간은 감각적 경험을 통해 사물의 속성의 색깔, 모양 등을 인식할 수 있지만 이러한 속성을 구성하는 본질적 실체는 경험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이 로크의 입장이었습니다. 3. 정치적 권위의 제한과 저항권. 로크는 통치자의 권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통치자가 권력을 남용할 경우 국민은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자연권과 사회계약 이론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로크는 시민들이 정부와 계약을 맺고 이 계약을 통해 권위를 위임한다고 보았습니다. 만일 정부가 이 계약을 어긴다면 시민은 정부를 대체할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로크의 저항권 이론은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혁명에 영감을 주었으며 현대 민주주의 이론에서도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재산권의 기원과 노동. 로크의 재산권 이론도 중요한 철학적 논점입니다. 그는 재산이 단순히 통치자의 은혜나 권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노동을 통해 얻은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모든 자원이 공유되더라도
개인이 자신의 노동을 통해 창출한 것은 그 사람의 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당시 토지와 재산의 소유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 사상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5. 지속적인 영향과 유산. 로크의 철학은 단순히 그의 시대에 머무르지 않고 근대 및 현대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험론과 자연권 사상은 그의 사후에도 흉, 칸트, 밀, 그리고 미국 독립혁명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그의 정치 철학과 자연권 이론은 제퍼슨, 파인과 같은 정치 사상가들이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 되었고, 미국 헌법에도 로크의 사상이 깊이 반영되었습니다. 1. 로크의 사회계약론과 국가의 역할.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기존의 홉스와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가 인간들 간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보았지만,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도 인간은 도덕적 의무와 상호 존중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국가의 역할을 시민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연권을 보호하는 데 두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는 인간의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는 데에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크는 국가가 공공선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정부가 그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제한적 정부의 원리를 주장한 것으로 현대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후대의 자유주의 이론과 입헌주의의 중요한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로크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지만, 개인이 절대적으로 고립된 존재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개인의 권리가 공동체 속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치와 공공질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크는 개인의 권리가 가장 우선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공공의 선과 개인의 권리가 충돌할 경우에는 최대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공동체와 개인 간의 권리 균형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후 민주사회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논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3. 종교와 정부의 분리. 로크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관용에 관한 서한에서 종교적 신념이 개인의 문제이며, 국가는 종교적 신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주장은 정교 분리의 원칙으로 발전하며 현대의 세속적 국가관과 종교적 자유보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로크는 각 개인이 자신의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가 특정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계몽주의 시대의 종교적 관용 사상과 연결되며,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자유가 상호 독립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개념을 확립했습니다. 4. 자연법과 도덕 철학. 로크의 철학은 경험주의적 인식론에 기반하지만 자연법이라는 개념을 도덕적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로크의 자연법 사상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도덕적 규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크에 따르면 자연법은 인간이 서로를 파괴하거나 침해하지 말라는 규범을 제시하며, 이는 이성에 의해 이해되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연법은 로크의 정치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기본 권리는 신이나 자연의 법칙에 의해 부여되며, 이는 인간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자연법은 홉스와 달리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평화로운 사회적 공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도덕적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5. 로크 철학의 현대적 영향. 로크의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의 개인 권리 보호와 정보, 권력의 제한에 대한 주장은 현대 헌법과 법률 시스템의 핵심 원칙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그의 경험주의는 심리학과 교육 철학 그리고 과학적 방법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의 사회는 로크의 철학적 원칙을 바탕으로 인권과 자유,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 권리들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헌법학과 정치 이론에서 로크의 원칙은 여전히 주요한 이론적 기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 인간의 자아와 정체성 이론. 로크는 개인 정체성과 자아에 대해서도 중요한 이론을 남겼습니다. 그는 개인의 정체성이 연속적인 기억과 의식에 기초한다고 주장하며 사람이 자신의 과거 경험을 기억하고 현재의 자아와 연결할 수 있을 때에만 일관된 자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의 자아 정체성 이론과 인지과학의 연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크의 자아 이론은 기억과 의식의 연속성을 강조하여 후대 철학자들, 특히 데이비드 흉과 칸트의 자아에 대한 논의에 기여하게 됩니다. 2. 자연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자연적 평등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연적 평등성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재산 축적과 노동의 가치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로크는 각 개인이 노동을 통해 자연에서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자본주의 경제의 윤리적 기반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크는 또한 사유재산은 필요 이상으로 축적되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경제적 불평등과 분배에 대한 후속 철학적 논의에 기여했으며 로크의 사상은 이후 장자크 루소와 같은 사상가들이 인간의 평등과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논의하는 데 참고되었습니다. 3. 로크 사상의 교육적 영향. 로크는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어린이의 마음은 백지 상태로 태어나며 경험과 학습을 통해 성장한다고 보았으며 이 견해는 교육에 관한 고찰이라는 저서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습니다. 로크는 교육이 도덕적, 지적, 신체적 발달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아동 발달 이론과 현대 교육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로크는 학습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시했는데 이는 현대 교육에서 학생주도 학습의 원칙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로크는 아이들이 도덕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목표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 통제와 도덕적 판단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공공교육의 기초 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4. 후대 철학자들과의 관계. 로크의 사상은 후대 철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비판되고 발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휴문 로크의 경험주의를 계승하면서도 모든 지식이 경험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회의주의로 발전시켰습니다. 로크의 자아 연속성 이론 역시 흉에 의해 비판받으며 자아는 연속된 관념의 흐름에 불과하다는 흉의 관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칸트는 로크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선험적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칸트는 경험을 중시하면서도 인간이 경험을 이해하는 데는 선천적 개념과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로크의 경험주의를 비판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로크는 경험주의와 합리주의를 잇는 중요한 연결점이 되었고 경험과 이성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5. 현대 정치 철학과 법학에서의 로크. 로크의 사상은 특히 현대 정치 철학과 헌법 이론에서 지속적으로 인용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의 자연권 사상과 입헌주의는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 분립과 인권 보호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정부에 대한 관점은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자유주의 철학자들에 의해 확대되고 구체화되었습니다. 로크의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권력이 합의에 의해 위임된다는 그의 주장은 현대 헌법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로크의 저항권은 오늘날에도 시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정부에 대한 저항의 근거로 자주 인용됩니다. 예를 들어 로크의 사상은 미국 독립선언서와
프랑스 혁명에서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으며 현대의 시민운동과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법적 저항권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6. 과학적 방법론과 로크. 로크의 경험주의는 그의 철학적 사상뿐만 아니라 과학적 방법론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인간의 지식이 감각 경험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과학적 관찰과 실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로크의 경험주의는 프랜시스 베이컨의 실험주의와 맞닿아 있으며 과학적 탐구에서 경험을 통한 사실 탐구를 강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로크는 과학 지식이 관찰과 경험을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 근대 과학의 철학적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로크의 경험주의는 뉴턴 과학의 발전과도 조화를 이루었으며 물리적 세계의 객관적 탐구를 정당화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사상은 자연과학의 발전과 계몽주의적 합리성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론. 존 로크는 단순히 철학의 한 분야에서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인식론, 정치철학, 교육, 과학철학, 윤리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공공선과 정부의 역할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크의 사상은 오늘날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과학적 탐구, 교육 이론 등에서 여전히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며 근대 철학에서 현대 철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